네, 남산 또 왔습니다. 여기는 저번에 그 이시영이랑 김구 동상 있던 백범 광장 옆쪽이고요. 남산타워가 바로 보이네요. 여기는 안선생 광장이라고 저쪽에 써 있는데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는 곳입니다. 보시면은 양쪽으로 손바닥이 찍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저 앞쪽에 안중근 동상이 있는데요. 저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안중근 동상 앞으로 왔고요. 보시면은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안중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과서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말고 일본 위키백과 내용을 제가 가져왔어요. 일본 위키백과 내용은 좀 한국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안중근의 경우는 비교해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안중근 얘기를 하고 좀 이따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건데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내용은 완전 180도 다릅니다. 안중근에 대해서 일본 위키백과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일단 북조선의 황해도에서 태어났고요. 안중근의 집안은 자산가였습니다. 다수의 토지에서 소작료를 받아 생활하는 대지주였고요. 조부인,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안인수는 진해의 현감을 지내는 등 명문가 집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안중근의 자서전에 따르면은 글은 이름을 쓰는데 족하다라고 친구에게 말하면서 아버지나 이제 할아버지처럼 학자의 길로 가지 않고 그냥 학문을 좀 멀리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서는 사냥이나 뭐 총, 음주가무, 뭐 여자 등을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리고 의협심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학농민군과 싸워서 그것을 뭐 격퇴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한국 위키피디아를 좀 봤는데요. 한국 위키피디아에 어떻게 돼 있냐면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가짜 동학농민군 토벌에 참여하여 승리를 거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것일지. 아무튼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훈이 동학농민군이랑 싸우다가 그들에게 빼앗은 국량미가 알고 보니까 어윤준과 민영준의 영공미였다고 해요. 국고를 약탈했다고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신랑이 중에서 민씨의 사병한테 습격을 받아가지고 안태훈은 파리 외방정교회로부터 파견돼 있던 프랑스인인 조제프 비렐렘 신부에게 은신처를 제공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안태훈과 안중근은 천주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안중근은 개종 후에 열렬한 신자가 돼가지고 조제프 비렐렘 신부에게 프랑스어를 배우는데요. 그 후에 조제프 신부와 서양 교육을 가르치는 대학교를 열고자 했으나 주교에게 여러 번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비관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일본어를 배우는 자는 일본의 노예가 되고 영어를 배우는 자는 영국의 노예가 되고 프랑스어를 습득하면 프랑스의 노예가 되는 것을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네요. 그러고 이어서 만약 한국의 위세를 세계에 떨친다면 세계의 사람들도 한국어를 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외국어 습득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좀 많이 한참 건너뛰어가지고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건너뛰어서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니까 안중근은 일본과 러시아 어느 쪽이 이겨도 한국은 그 승자의 속국일 거라면서 미래를 비관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알던 안중근의 모습이랑 좀 많이 다른 거를 볼 수 있고요. 일본 위키피디아의 내용만 보면은 안중근은 굉장히 염세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내용을 한참 건너뛰어서 이토 히로부미 암살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1909년 10월 10일부터 15일간 대동 공보사를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 3명이 방문해서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논의하고 활동자금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러시아인 사장인 하일로프는 약간의 돈을 건넸고 기고문에 공감하고 있었던 편집장 이강이 군자금 100엔을 빌려주자 안중근은 우덕순과 함께 1909년 10월 21일 아침에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해서 10월 22일 하얼빈시에 도착했습니다.
하얼빈에서는 김성백의 집에 머무르면서 여비를 마련하다가 차이자거우로 향했습니다. 24일에는 안중근은 단독으로 행동하면서 활동자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날 전보로 유동하에게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의 동향에 대해서 물었으나 답변이 좀 시원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우덕순과 조도선을 감시 역할로 이렇게 남겨놓고 25일에 안중근만 하얼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얼빈으로 돌아간 안중근은 러시아에서 발행되고 있었던 한자 신문인 원동보를 보고는 다음날에 이토가 열차를 타고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서 결행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26일 오전 9시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역에 도착을 합니다. 안중근은 10보 정도의 지근거리에서 권총을 발포를 했는데요. 이토의 얼굴을 알지 못해가지고 얼굴이 노란빛을 띠는 흰 코수염의 키가 작은 노인을 이토 히로부미라고 생각해서 그 인물을 향해 4발을 발포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가 맞았어요. 그러고 근데 사람을 착각해서 암살에 실패하면은 큰일이잖아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데. 그래서 뒤에 있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위험이 있었던 인물들에게도 3발을 연사했다고 해요. 이토 히로부미에게는 4발 중에 3발이 명중을 했고 이토의 뒤에 있었던 무로타 요시아야는 총알이 어깨를 관통해가지고 경상에 그쳤다고 합니다.